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마을 진담 2.0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지난번에 이어서 마을 진담 2.0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저희 영원한 친구, 동료 전적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인수 박사님께서 두 번째 시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번이 예고편인 거 생각하면 뭐 이번이 그렇네요. 첫 번째죠. 예. 뭐 제 소개는 제가 뭐 안 해도 이제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소개는 예, 그렇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올린 것이 참여와 자치 5.0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강좌를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예고편을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요. 예, 반응이 좋습니다. 예. 강좌보다 마을 진담이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빨리 하자. 예, 빨리 하자. 예. 강좌는 재미없다. 유튜브의 반응들이 강좌보다는 이게 훨씬 좋아서 예. 이거를 좀 자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얼굴이 나오는 게 역시 뭐니 해도 역시. 얼굴 나오는 것, 그래서 좀 얼굴로 승부하고자 하는 저희 두 사람의 다짐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 좀 특별하게 여기 앞에 병이 두 개가 더 있네요. 음료수가 이거 뭐 어디서 갖고 오신 겁니까? 예, 이게 드디어 이제 저희 예고편을 보시고 이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 그 전주에 계신 이대현 선생님께서 최초의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힘내라. 예, 오늘 감사합니다. 끝내기 전에 마시고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1편이 아니라 예고편에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중앙시평에 나왔던 두 동네의 주민자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논의를 좀 저희가 하고자 했었는데 잠시 보여만 드렸었고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중앙일보의 중앙시평이라고 넣은 두 동네의 주민자치 이야기인데요. 그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님께서 쓰셨고요. 뭐 저는 처음에 이 시평 즉 칼럼이 나왔을 때 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드디어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논단이나 이런 시평 칼럼의 형태로도 널리 읽힐 수 있겠구나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분이 쓰신 거를 제가 좀 일부는 좀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악구 두 동네의 주민자치의 얘기로 우리 주민자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볼까 한다. 서울시는 2017년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전체 25개 자치구 424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사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악구도 이에 발맞춰 2018년부터 6개 동이 사업에 동참한 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께서 최근에 2개의 동을 직접 주민자치의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관악구에 있는 두 개 동이 그렇죠. 걸로 보이네요. 관악구의 두 동이 이제 특히 이제 2019년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과 그다음 2020년에 주민세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주민자치회의 마을 의제들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실행하는 이제 사업들을 하는데 봤더니 한 동은 주로 지속성 관계 형성형 사업을 또 다른 동은 단발성 설치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 사업을 하면서 보면 두 가지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성격들을 갖는 사업이 좀 두 가지가 분리돼서 아마 다른 성격을 아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속형 관계 형성형 사업이라는 것은 뭐 합창단, 뭐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뭐 장터라든가 마을 학교를 열어서 강좌를 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고 단발성 설치형 사업이라는 것은 뭐 주로 이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뭐 예를 들면 게시판, 뭐 무인 택배함 설치, 뭐 벽화 제작, 뭐 설치 보수, 시설물 설치 보수 이런 사업들인데 블랙길 의자 같은 걸 설치한다거나 뭐 그렇죠. 마찬가지겠죠. 뭐 산책길 활성화, 산책길 정비, 뭐 깨끗한 골목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인데 이분이 쓰시는 거는 뭐 동네 사업이다 보니 동네마다 분명히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설치형 사업을 깎아내리거나 관계형 사업이 반드시 더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에 설치형 사업을 깎아내리거나 관계형 사업이 반드시 더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속에는 분명히 좀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린 설치형 사업을 이제 보다는 주민자치회가 관계형 사업 같은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메시지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 문제의식은 바로 이 부분에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뒤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뭐 관악구의 이 두 동의 사례는 뭐 주민자치에 있어서 주체의 발굴과 형성, 관계 맺기, 경험과 시민력의 배양, 뭐 학습과 전파 등 소위 주의주의적 전략과 실천이 유효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네. 좋은 말 아닌가요? 좋은 말이죠. 예, 분명히 좋은 말입니다. 예,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꼈던 이 부분은 아까 설치형 사업이냐 아니면 뭐 관계 맺기형 사업이냐. 뭐.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불만은 네.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결국은 뭐 주민세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인식하게 한다는 약간 미스 오리엔테이션이 예. 잘못 유도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러한 뭐 설치형 사업이든 여기서 보면 지속성 관계형 사업이든 예. 그러니까 설치형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게시판, 의자 이런 뭔가를 물리적인 걸 설치하는 그런 그렇죠.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지속형 관계형 사업은 사람들이 만나는 뭐 합창단 축제, 예. 마을 학교 뭐 이런 강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들은 뭐 공동체 사업들, 마을 공동체 사업들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두 번째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과연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하는 곳이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을 공동체와의 주민자치회와의 그 양자 간의 관계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오히려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런 건 마을 공동체 사업이 아니냐. 네. 오히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자치회라면 조금 더 이런 사업들을 마을 공동체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것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민의를 모아서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도록 뭔가 체계를 잡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박사님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걸 갖고 무슨 얘기를 나누실 건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약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을 텐데라고 하면서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속성 관계 형성형 사업이든 단발성 설치형 사업이든 이 대부분의 사업들은 뭐 조그만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죠. 주민자치회라면 좀 다른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 맞죠?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주민자치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업보다는 오히려 저는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사실 상당히 그 문제의식 중에 이 사업이란 단어 쓰는 거 사실 저는 되게 거부감을 좀 느낍니다. 이유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돈을 벌거나 뭔가 단발적인 여기도 설치형이라고 나오지만 뭔가 그때 짤막한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을 저는 사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읍면동이라고 하는 생활권에서의 주민들의 대표적인 조직으로서 대표성을 지닌 큰 그릇 또는 우상과 같은 조직이 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공동체들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역할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분들도 그렇고 다 여기 매몰돼 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존재하면 안 된다. 그렇죠. 사업 조직이 아니죠.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그 표현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제가 있으면 의제를 발굴했으면 의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something to do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를 발굴했으면은 그 할 것에 대한 실천 계획을 만드는 것, 그것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뭐 좋다고 봐요. 다만 그걸 꼭 주민자치회가 해야 되느냐? 그렇죠. 말씀하시듯이 주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일종의 저는 협의체라고 보거든요. 협의체 내지는 다양한 뭐 계층이나 입장의 사람들,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내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다 함께 토론을 하고 수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대표적인 일종의 의결기관 비슷한 것들인데 그런 데들이 무슨 바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표현으로 저는 이제 그걸
그릇이다라고 그릇이다. 하는 읍면동에 존재하는 다양한 예. 단체들, 시민 조직들, 주민 조직들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 입장이어서 사업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박사님도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많이 쓰시는 용어가 있죠. 앵커 조직. 예, 저는 앵커 조직을 아까 박사님께서는 엄브렐러 조직, 예, 네, 엄브렐러 조직 뭐 이렇게 표현하셨죠.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다면은 지속성 관계 형성형 사업이 좋냐, 단발성 설치형 사업이 좋냐? 저는 뭐 마을 공동체들이 지속성 관계 형성 사업을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나중에 단발형 설치업 사업으로 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주민자치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대표성 때문에 이런 관계 맺기보다는 뭐 좀 더 큰 규모의 설치 사업 같은 것들에 오히려 더 치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단발성 설치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업에 매몰돼 버려서 실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 즉 다양한 조직들을 담아내거나 그것들을 지원하거나 막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약간은 관계 형성형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부분들을 해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예. 눈에 보이는 큰 떡을 먹으려고 하다가 실제 본연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 실제적으로 그런 걸 많이 봐왔기도 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발성 설치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그런 일들보다는 예. 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부분들이 굳이 만약 두 가지 중에 선택한다라면 저는 이쪽 부분을 좀 그쪽이 더 더, 강조하고 예. 싶은 그 점에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있어서는 확실히 박사님과 제가 좀 약간의 좀 차이는 있네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두 사람의 말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읍면동에 해야 되는지 그것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 정도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마무리하면서 혹시 간단하게 짧게 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번 시간에는 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속성 관계 형성형 사업이냐, 아니면 뭐 단발성 설치형 사업이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엄브렐러 조직 혹은 주축 조직으로서 뭐랄까 이 근린 생활권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수기하고 토론하는 이런 자리가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첫걸음을 위해서는 다 함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거기에 핵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핵심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정부에서 열심히 이 부분 관련된 정책 추진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연구자 그룹들도 이와 관련된 뭐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다양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 2.0의 1편을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지역화폐, 지역상품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한번 간단하게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는 다음 2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